안녕하세요, 호영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에 있는 48평형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이 현장은 거주하실 분들이 5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좀 고려해서 각 공간들을 설계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 현장은 확장을 한 개소가 6개소나 있어요. 이 부분들 모두 다 행위허가 신고를 득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해 주신 이 입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할까요?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 다 목작업을 통해서 필름 벽체들을 구현해드렸고, 고객님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이 지금 벽에 시공해둔 이 석재 느낌의 필름이셨어요. 느낌이 비슷해 보이는 이런 현관장 도어들을 선택을 해서 비슷한 톤과 느낌을 지켜드렸고요. 사실 현관 타일 같은 경우들은 원래는 다른 타일을 고르셨었는데, 모든 것들이 한 톤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사실 임의대로 타일을 좀 바꿔드렸어요. 근데 가장 잘 맞는 타일이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고가 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천장은 한쪽은 이렇게 타공등, 그리고 반대편 면은 천장을 이렇게 좀 파서 올린 다음에 간접 조명 형식으로 구현을 해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천장에 있는 타공등과 현관장 밑에 있는 T5 등들은 센서로 조금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른편 천장에 있는 이 간접 조명은 안쪽에서 3로 스위치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구현해 드렸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복도 부분인데요. 중문 같은 경우는 원도어 슬라이딩으로 천장에 레일을 매립해드려서 깔끔함을 좀 더 극대화시켜드렸고요. 원래는 이 자리에 툭 튀어나와 있는 전기 배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 싫은 이런 부분을 이런 페이크 도어를 사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있는 필름 벽체들은 서로 다른 느낌의 필름들을 써서 조금 더 입체감을 극대화시켜 드렸는데요. 한쪽은 고객님께서 선호하셨던 석재 느낌, 그리고 한쪽은 내추럴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우드결의 필름들을 선택해 봤습니다. 복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밝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쭉 연결되는 이런 간접 조명들을 좀 차용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의 숨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통신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목공 작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서 뺄 수 있는 형태로 복도의 공간이 협소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디자인을 해치지 않은 형태로 점검구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 현장에는 총 3개의 펫도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2가지 형식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었다 닫았다 개폐가 가능한 형식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스윙 형식으로 움직이는 펫도어가 있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어서 고정할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해 드렸는데, 중요한 건 펫도어를 사용하면서 히든도어 형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히든도어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으로밖에 제작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후가공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일반 방문 두께로밖에 안 나와서 히든도어를 하려면 두께가 한 두께 더 나와야 되거든. 여기는 히든도어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만판대기 한 개 더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다시 필름 랩핑 다 한 거다. 그리고 이 복도를 기점으로 해서 총 5개의 문들이 연속적인 이 복도 공간에 함께 붙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 방문들의 형태 자체가 일반적인 9mm 문틀의 형식으로 조금 계획을 했었다가 하나의 면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메스감이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부 히든도어로 제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통해서 거실 공간으로 향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발목등들을 넣어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야밤에 잠시 화장실을 간다거나 주방에 물을 한 잔 마시러 갈 때도 굳이 다른 별도의 스위치 조작이 없이도 통행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꺾어져 들어오는 이 복도의 끝면에는 온수분배기가 있는 텅 빈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숨겨진 형식의 수납장들을 좀 짜드렸고요. 온수분배기를 깔끔하게 숨겨서 처리하는 걸로 공간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월 부분이 사실 이 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불멍 가습기를 저희가 조금 서비스 개념으로 조금 계획을 해봐 드렸어요. 제가 이걸 너무 현장에 구현해 드리고 싶어서 밑에 보이시는 이 단까지도 조금 서비스로 진행을 해봐 드렸는데 필름지로 처리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도 모두 타일로 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좀 더 멋있고 중후한 느낌을 좀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실 확장을 하게 되면서 총 길이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TV를 기점으로 우측보다 좌측이 더 길어진 형태를 가지게 됐는데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장식장이라든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반매립 벽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원래는 거실의 베란다 중에 한 부분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둥이 하나 서 있었거든요. 기둥은 저희가 철거를 했고 시스템 에어컨 때문에 한쪽에 실외기실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거실이 네모 반듯한 구조는 아니고요. 실외기실이 좀 치고 들어오는 구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확장을 한 부분들에는 단열을 굉장히 빡빡하게 넣어서 단열 부분을 좀 신경 써드렸는데요. PVC 창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기존 시스템 창은 그대로 살리되 저희가 단열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드렸고요. 벽 쪽으로 해서 마그네틱 레이드를 같이 천장과 이어지게 만들어 드렸고요. 원래 저쪽 부분은 화단 같은 것들을 설계를 했던 공간인데 공사 중간에 공사 계획을 좀 바꿨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굉장히 많은 주방입니다. 저희가 구조 변경을 많이 해낸 부분인데요. 사실 구조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온수분배기라든지 배수 그리고 급수 부분에 대한 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주방에는 그런 설비 이동 없이 구조를 변경해 둔 주방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벽체가 구조벽이라서 사실 철거가 불가능한 벽체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저기 벽 끝부터 여기까지 구성을 해드렸을 때 굉장히 짧고 뚱뚱한 못생긴 아일랜드 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둥 앞쪽으로도 아일랜드가 쭉 길게 뻗어 있는 것처럼 조금 얇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길어 보이는 아일랜드의 효과를 좀 줬고요. 이 효과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찬넬 부분과 이 걸레바지 형식들을 분절되는 형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두 이어지는 방식을 구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명을 넣어 드리니까 굉장히 이 주방 자체가 고급스러운 형태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이 주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쓴 자재들이 고가의 자재들이 아니에요. 도어는 일반적인 페트 랩핑 도어고요. 인조 대리석 또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라인의 인조 대리석들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렇게 45도로 커팅되어서 타일을 졸리 컷 해놓은 것처럼 마감되어 있는 이런 방식들은 도장 도어에서만 구현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페트 도어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해 놓은 그 인덕션이 애석하게도 이게 해외 직구품이다 보니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면 후드가 없는 형식이 되었을 때도 천장에 보시는 것처럼 저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지금 제 머리 위에는 점검구가 있거든요. 이 점검구 쪽에 나와 있는 이 노즐들이 소화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노즐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꼭 고려하셔서 인테리어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은 줄어든 주방의 규모 때문에 원활한 수납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키 큰 장을 만들어 뒀고요. 옆에는 우리 설비 이동 없이 이렇게 싱크볼을 이쪽에 구현해 드리면서 보통은 오픈장으로 구현하는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도어를 달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자리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식기세척기 위에 들어가는 이 서랍에 통 양옆에까지 날개를 세워서 뭔가 물건이 낙하한다거나 막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봤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압수 스테이션을 설치해 드려서 편의성을 극대화 시켜 드렸습니다. 냉장고 옆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장을 쭉 연결해서 구성해 드렸는데요. 이 공간에 그 밥솥이나 에어프라이어 이런 집기들을 놓고 쓰실 수 있도록 바흐만 콘센트를 배치해 드렸고요. 깊이를 가전제품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깊이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저희가 뭐 늘상 하는 것처럼 600에 1200짜리
타일들을 좀 써서 고급감을 좀 살려드렸고요. 이번 현장은 저희가 주로 이 인서트 선반 부분을 타일로 선반을 만들어서 구성해드렸습니다. 요즘은 호텔형 화장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둡게 세팅하는 편이죠. 이 현장에도 세면대 위쪽에만 2인치짜리 조명들을 하나 넣어서 전체적인 무드들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구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장 하부에는 저희가 이런 형식의 콘센트들을 좀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기기류를 사용하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장 안쪽에 수납해 놨다가 쓸 때는 빼서 밑에다 연결해서 쓰고 다시 수납하는 형식 구현을 해드렸고요. 하단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들을 넣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드렸습니다. 안방욕실 또한 마찬가지로 대형 타일을 썼는데 사실 안방욕실은 조금 더 작은 60cm에 60cm짜리 타일들로 구성을 좀 해드렸어요. 전체적으로는 아이보리 톤으로 구성을 했고요. 구조상 상부에 간접등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 머리 뒤쪽으로 있는 저런 타원등들을 써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드렸고요. 모든 욕실 다 주 백색과 전구색을 조금 섞어서 이쪽의 분위기와 이쪽의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드렸던 부분이 문의 앞면은 안방 쪽에서 봤을 때 벽지 색깔과 동일한 톤을 유지할 수 있는 흰 색깔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뒷면에는 타일과 비슷한 색감의 필름들을 타일과 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현장을 다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마음에 드셨나요? 근데 하나의 아쉬움이 좀 있다면 제가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원래부터 계획을 그런 의도로 가지고 공간을 기획했다면 퀄리티 있는 완성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뭔가 하나 결정된다면 뚝심 있게 밀어붙이거나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나은 퀄리티의 공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